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늙지 않는 약, 나아가 젊어지는 약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제약업계가 비만 약, 다음 먹거리로 진지하게 베팅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항노화, 영노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 기업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최근 조단위 기술 수출에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까지 호재가 쏟아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토막 수준입니다. 오늘은 영노화라는 거대한 테마와 함께 호재 속에서 주가가 눌려있는 이 미스터리까지 사실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항노화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닳는 속도를 줄이는 정비 기술입니다. 반면 영노화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진행된 노화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닳아버린 엔진을 새 것에. 지금까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의약품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올해 항노화를 겨냥한 임상시험에서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노화를 정복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빅테크와 자본이 먼저 뛰어든 영역입니다. 구글은 일찌감치 노화 연구 자회사 칼리코를 세웠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랩스는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을 생각하면 이 시장의 잠재 수요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항노화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여러 회사가 관련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출발점은 흥미롭게도 비만약입니다. 요즘 전 세계 제약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GLP-1 계열 약물인데요. GLP-1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이를 모방한 약물이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쌓이면서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계열 약물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몸속 염증과 신경염증을 줄여 노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과 노화가 몸속에서 같은 경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 이를 공통병리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비만약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곧 항노화 시장의 잠재주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와 저바운드의 일라이 릴리, 이 비만약 양강이 세계 제약사 몸값 순위를 통째로 바꿔놓은 것을 보면 이 기술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미약품이 등장합니다. 한미약품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고 가면 국내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손꼽히는 회사이자 기술 수출의 원조로 불리는 곳입니다. 2015년에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조단위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국 제약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후 일부 계약이 반환되는 아픔도 겪었지만 자체 개발 물질을 글로벌 무대에 내다 파는 사업 모델을 한국에서 개척한 회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한미약품이 작년 12월 4일 한미 비전데이 행사에서 고령화 미래를 설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의 하남 비만 영역을 넘어 항노화와 영노화 연구로 확장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가 영노화를 회사의 공식 비전으로 내건 것입니다. 구체적인 무기도 있습니다. 먼저 HM1527호는 세 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3중 작용제로 수술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HM1731입니다. 기존 비만약의 약점은 살이 빠질 때 근육도 함께 빠진다는 것인데 이 물질은 반대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가 들며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노화의 핵심 증상이라는 점에서 항노화와 직결되는 접근입니다. 이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IND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도 좋다는 허가로 신약 개발이 실험실을 벗어나 사람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근육 이야기는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인의 낙상과 골절, 나아가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은 빼면서 근육은 지키거나 늘리는 약이 나온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약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항노화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미아품이 근육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여기에 AI와 오믹스 같은 첨단 분석 기술로 새로운 타깃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오믹스란 우리 몸의 유전자나 단백질 정보를 대규모로 분석하는 기술로 노화에 관여하는 새로운 표적을 찾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2030년까지 국내 매출 1조 9천억 원, 해외 매출 1조 원을 더해 회사 매출 2조 9천억 원, 그룹 합산으로는 5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미아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최대 1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 수출이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판매 권리를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대상은 단장증후군이라는 희귀 소화기 질환 치료제 소네페글루타이드였고, 계약에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7,5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선급금은 계약이 중간에 깨져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이 금액이 클수록 상대방이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계약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일라이 릴리라는 점입니다. 릴리는 비만약 젖바운드로 세계 제약사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비만과 대사질환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한미아품의 물질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평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증권가도 화답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가치를 재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38%나 올려잡았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아품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 국내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어 온 물질입니다. 목표 주가란 증권사 연구원이 기업 가치를 분석해 앞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주가 수준을 말하는데, 어디까지나 해당 증권사의 의견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기술 수출 발표 직후 한미아품 주가는 장중 5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60만, 70만 원대로 줄줄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미끄러져 현재 3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단위 계약과 목표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보통 대형 기술 수출은 제약주 주가를 몇 달씩 밀어올리는 최고급 재료로 통합니다.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흘러내렸다는 것은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 신약 말고 다른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재는 쏟아지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시장이 지목하는 원인은 신약이 아니라 회사 바깥, 바로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지배구조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고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의 구조를 말합니다. 한미아품의 지주회사,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싸고 2024년부터 대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갈등의 뿌리를 간단히 짚으면 이렇습니다. 2020년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뒤 유가족에게는 수천억 원대의 상속세라는 무거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부담 속에서 2024년 초 그룹을 다른 기업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추진되다 가족 간 표대결 끝에 무산되었고, 이후 어머니와 자녀들, 형제들 사이의 합종 연행이 반복되며 경영권의 향방이 계속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업주의 오랜 동지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분 29.83%를 확보한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오너 일가와 신 회장 측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약 성과와는 별개로 투자 심리가 계속 눌려온 것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나의 신약을 완성하는데 10년 안팎이 걸리는 장기 투자 산업입니다. 경영진이 흔들리면 연구개발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경영이 안정돼야 시장의 신뢰가 따라온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 재료가 나와도, 그런데 이 회사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붙어다니는 한 주가가 제값을 받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대표가 보유하던 한미사이언스 지분 2.5%, 약 820억 원어치를 오너 일가의 5호 세력인 펀드에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거래가 마무리되면 오너 일가와 5호 세력의 지분은 합산 40.86%가 되어 신동국 회장 측 29.83%를 크게 앞서게 됩니다. 사실상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가 성공했고 2년을 끌어온 분쟁이 정리되는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가를 눌러왔던 가장 큰 족쇄가 풀릴 수 있는 국면인 것입니다. 물론 지분 매각 대금 820억 원이 오가는 큰 거래인 만큼 거래가 실제로 완결되는지까지 지켜봐야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이야기는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와 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기간을 늘리는 기술은 그 자체로 재정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약바이오는 정부가 반도체 다음에 미래 먹거리로 꼽아온 산업이기도 합니다. 조단위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 제약사가 항노화라는 차세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개별 종목의 주가를 넘어 K바이오 전체의 경쟁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분 거래가 예정대로 완료되어 경영권 분쟁이 실제로 종결되는지입니다. 거래는 8월 초부터 9월 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항노화 영노화 파이프라인이 임상에서 실제 결과를 내는지입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란 제약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목록을 뜻하는 업계 용어입니다. 비전 선언과 임상 성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1상, 2상, 3상, 허가까지 보통 10년 안팎이 걸리고 임상에 진입한 물질도 최종 허가까지 가는 비율은 열의 하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항노화는 아직 전 세계 어느 회사도 노화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미개척지라 무엇을 노화 개선의 지표로 삼을지부터 규제기관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가장 큰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릴리와의 계약처럼 추가 기술 수출이 이어지는지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 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나머지는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개발이 다음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나눠받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최대 1조 9천억이라는 숫자가 전부 확정 수입이 아니라는 뜻이니 헤드라인의 큰 숫자보다 개발 진행 상황을 따라가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15년에 대형 계약 일부가 반환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도 이번에는 숫자보다 진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급된 목표 주가는 증권사의 의견일 뿐이고 신약 테마주는 임상 결과 하나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만약에서 출발한 기술이 노화를 늦추고 되돌리는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고 한미약품은 조단위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이 시장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으며 주가를 눌러온 경영권 분쟁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다음 이벤트는 8월부터 진행되는 지분거래 완결 그리고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 소식입니다. 영노화라는 테마가 화장품 광고 문구를 넘어 진짜 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제약사가 그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임상 결과와 함께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